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 하나에 말이죠. 고대인의 위대한 항해, 그리고 문화 교류 같은 거대한 역사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어떤 말이 사실은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온 소리의 화석일 수 있다는 상상.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어 하나가 고대의 항해 전체를 증명할 수 있다는 가설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추적할 소리의 화석은 바로 일본어 타다요우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정처 없이 떠다닌다 혹은 표류하다 이런 뜻인데요. 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단어의 뿌리가 일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론이 제시됐습니다. 바로 고대 한국어 동사 떠다에서 건너간 소리의 화석이라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서 한 단어의 소리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증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소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소리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았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 뿌리는 바로 한국어 떠다입니다. 물이나 공중에 둥실 떠 있는 상태,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순수한 소리와 의미가 1500년 역사의 비밀을 푸는 근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소리가 어떻게 변환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한국어의 된 소리 떠가 가진 그 강한 에너지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거센 소리 타로 바뀌고요. 떠다의 받침 뒷소리는 독립된 음절 다로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요우가 딱 붙어서 타다 요후가 완성되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언어학적 규칙에 따라 정말 신기하게 변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은 그냥 의문이 변했다 이걸 넘어서요. 한 언어의 소리가 가진 고유한 에너지가 다른 언어 시스템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흔적을 남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땅속 지층에 선명하게 새겨진 화석 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소리의 여정을 따라가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두 언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의미까지도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부터 볼까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 구름이 하늘에 둥실둥실 떠 있는 모습, 한국어 떠다니다와 일본어 타다요는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쓰입니다. 모든 의미 확장의 출발점이 같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 같은 추상적인 분위기를 묘사할 때도 두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마치 어떤 기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 느낌. 이건 두 문화가 세상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방식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기나 소리 같은 감각의 확산입니다. 향기가 공기를 타고 이렇게 떠다녀야 우리한테 닿는다는 이 섬세한 감각까지도 두 언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언어랑 의미 속에서 증거를 찾았다면 이제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의 기록, 즉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책들은 이 떠다니는 소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최초의 역사서 고사기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탄생, 그 순간 자체를 묘사하기 위해서 타다요의 연날 형태인 타다요에루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일본 건국 신화에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서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최초의 시집인 만엽집으로 가보면 이 단어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뭐랄까 좀 애절한 감정을 담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건너온 고대 이주민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 정처 없이 떠다니는 자기 처지를 노래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고향의 소리, 바로 떠닭의 흔적을 시에 남겼던 거죠. 글로 쓰인 기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땅속에서 나온 유물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 건너온 것과 모양이 거의 같은 통나무배, 바닷길을 따라 퍼져나간 가야 스타일 토기, 심지어 바다 건너에서 떠내려온 신을 모시는 신사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 바로 바다를 통한 교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리, 의미, 역사의 흔적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더 깊은 세계, 그러니까 두 문화가 공유했던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떠다닌다는 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었던 겁니다. 고대 일본에서 떠다니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신성함 그 자체였어요. 나라의 시작도 바다 위를 떠다니는 땅에서 비롯됐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신 또한 바다를 떠다녀 온다고 믿었죠. 이건 정착민의 시각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해양 민족의 세계관이 일본 문화의 뿌리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부유의 철학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덧없는 인생을 묘사할 때 한국에서는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에, 일본에서는 뿌리 없이 떠도는 네나시 구사에 비유하거든요. 15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인생을 뿌리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존재로 바라보는 똑같은 은유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다요는 단순히 빌려온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용문처럼요, 이건 한반도의 소리 유전자가 파도를 타고 열도의 문명을 일깨운 전율적인 승리이자 고대의 이주와 문화 전파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화석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단어 하늘을 통해서 1500년의 시간을 항해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장대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